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19년 8월에 출국하는 여름에 출국하는 25기생들의 모집은 일찌감치 마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 3일에 출국하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겨울, 2020년 겨울에 출국하는 26기 학생 입학에 관한 모집 요강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국일은 2020년 1월 3일입니다. 1월 3일에 출국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저기 신정 딱 보내고 바로 다음이네, 그죠? 예,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출국하는데 그 여름 출국하고 겨울 출국하고는 다른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예, 먼저 겨울 출국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겨울에 출국하면은 이런 겁니다. 여름에는요, 이제 우리가 8월 중순쯤에 출국을 하면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게 9월 첫째 주 지나서 9월 첫째 주에 하여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고 나서 약 3주 정도는 우리끼리 이렇게 워밍업을 하고 9시부터 4시까지 우리끼리 영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을 합니다. 몸풀기를 서서히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년을 스타트해서 천천히 가속이 돼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주 경기다 그럼 여기가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8월에 들어가죠. 8월 15일경 중순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이렇게 돼서, 자, 여기가 이제 1월 4일 날경에 1월 4일에서 1월 7일 사이에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26기는 여기에서 시작이 될 거고요. 25기는 이때 출국을 해서 요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26기생들은 1월 3일에 학교에 오면은 금, 토, 일 쉬고 월요일 날 바로 요 지점에서 아이들 계주 경기 하듯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바톤 터치 했고 싹 밀어놓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이제 OSS 방과후 수업이 끝나면 7시 한 30분 정도까지, 예, 가자마자 시차 적응도 끝내기 전에 바로 그냥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 양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울에 가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그런 거 우려하시죠. 아니, 아이가 도착하자마자 학교 다니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적응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쉽지요.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죠. 네, 경험을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바쁘니까 가자마자 뭐 바삐 그냥 시작을 하니까 올래 하면서 그냥 공부를 시작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1월에 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 이제 여름에 가면은 장점일 수도 있게 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은 워밍업을 시작해서 같이 학년을 시작해서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돌아서 온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처음에 가서 수업 시간이 9시부터 4시까지잖아요. 여기는 처음에 가자마자 8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잖아요. 그죠? 학습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간 아이들은요,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1월 3일이죠. 1월 3일서부터 돌아왔고 12월 23일경에 끝나거든요. 이렇게. 그 여기 방학이 있잖아요. 여름방학. 이 여름방학 요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오셔서 가족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출국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의 그 캐나다 방문, 가족 여행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라는 거. 그래서 여름에 출국한 아이들은 보통 이제 그 캐나다 방문을 가족들이 잘 안 하고 엄마만 하는 경우도 많고, 또는 뭐 엄마 아빠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뿔뿔이 오는 기간이 뭐 겨울에 12월 달에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설날 연휴 기간에도 오고, 봄방학 때도 오고, 이렇게 막 흩어져서 그냥 살짝 왔고 애 얼굴 보고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요 기간 중간에 여름에 출국한 부모님들이 겨울이나 봄에 왔을 때는 여행을 다니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굳어서요. 캐나다는요, 대충 11월부터 한 3월까지 4월까지는 날씨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1월하고 4월은 날씨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캐나다 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10월서부터 4월까지는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시는 경우는 그냥 우리의 얼굴 한번 보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겨울에 출국한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보통 이제 7월 달에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되면 천국의 날씨입니다. 캐나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거든요. 여름의 날씨, 여름의 캐나다하고 겨울의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방문 기간이 굉장히 또 좋다라는 거, 그런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겨울 출국도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겨울 출국은 자리 품기, 이게 품기라는 게 요 2007년생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집이 마감됐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OSS의 정원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의 자리가 마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지난 25기 같은 경우는 OSS 자리가 먼저 마감이 된 겁니다. 예. 교육청 자리는 늦게까지 남아 있었는데 OSS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서 마감을 시킨 거거든요. 예. 다시 한번요. 우리가 OSS 유학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OSS 자리가 마감이 됐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OSS 자리는 많이 있는데 교육청 자리가 마감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겨울에 자는 자리는 조금 다른 게요. 교육청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이제 겨울에 돌아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그 빈자리만큼의 학생만 모집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겨울에 모집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12월 달에 돌아가고 그 학년, 각 학교마다 빈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만 모집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작위로 학생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이날까지 파악된 학생 수를 모아서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교직원 노조라는 게 있어요. BC주에. 그래서 교직원 노조 측과 합의를 해서 이제 선생님이 몇 명 필요하고 뭐 이런 거를 다 정한답니다. 예, 그래서 여름은 그래서 학생 수가 조금 더 교육청에서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기가 돌아가는 중간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빠지는 유학생이 돌아가는 그 빈자리의 학생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예, 조금 빨리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예, 저희는 이제 12월 달에 돌아가게 되는 OSS 학생 수는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OSS 말고도 다른 유학원에서 온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전부 다 파악이 됩니다. 1차적으로. 1차적으로 파악이 되면은 그 숫자만큼만 뽑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OSS에서 지금서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을 할 거예요. 모집을 시작해서 일단은 몇 명의 자리를 여유 있게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숫자가 넘어가면 일단 홀딩 상태가 됐다가 10월 15일경쯤에 남는 자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그때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월 달에 출국을 원하면 빨리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야, 그런데 여기 지금 2007년생 자리가 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 2007년생이 왜 품기일까요? 2007년생은 내년에, 즉 2020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학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 학년입니다.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년 동안 학교에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면서 나는 미래에 어떤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만든 자유학년제입니다. 고로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논다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을 유학을 차라리 1년 동안 갔다 와라 하는 게 지금 굉장한 붐입니다. 예. 그래서 25기만 해도 2007년생이 8명인가 떠났죠.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평소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자리가 매우 희귀합니다. 2007년생 자리가.
그러니까 특히 2007년생의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등록을 최대한 빨리 하셔야지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생도 비슷한데요. 2009년생은 25기서부터 출국이 가능했던 4학년 학년이고, 이제 2020년이 되면 5학년이 되는 학년이잖아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학년입니다. 이 자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7년생이 제일 자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2009년생도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개 연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유학이 26기 2020년 1월 3일에 출국하는 26기는 2009년생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2009년에 태어난 2009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9, 2008, 2007, 2006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유학을 가는데 2010년생들은 유학이 안 됩니다. 2010년생들은 27기부터 유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7기 모집도 지금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이미 26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벌써. 그래서 그것도 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2009년생, 2010년생, 그리고 예비생인 2011년생, 12년생들도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하고 유학을 예비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의 전화 알려드릴까요? 02-584-1230 여기로 전화하셔가지고 입학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